안녕하세요. 순입니다. 오늘도 간단하게 KBS 다큐 리뷰해 보겠습니다. 다큐 제목은 점주를 위한 프랜차이즈는 없다 이고요. 2026년 5월 15일에 나온 따끈따끈한 다큐입니다. 이것도 그 부업 사기 보고서하고 조금 비슷한 재질인데 보면은 살짝 열불이 납니다. 네. 제목과 또 비슷하게 이제 뭐 영상 내용도 구성되는데 뭐 진짜 악덕 가맹점 프랜차이즈 본사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한번 보시면은 그래도 유익하고 또 새로운 뭐 세계를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딱 보면은 이제 그런 되게 막 그 프랜차이즈 이제 본사 나쁜 놈들 그리고 이제 어 점주님들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어요. 근데 이제 저는 요거를 그래도 조금 다른 관점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이렇게 나쁜 프랜차이즈 본사들 너무 많을 것 같고 이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님들을 위하는 것도 절대 아닐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뭐 모든 사회가 그렇듯이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듯이 모든 이 구조 관계 저렇네요. 그래도 다시 말해 보겠습니다. 이 모든 이 자본주의 사회 간의 그 이익 관계는 어 철저하게 이익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. 그래서 가맹점주는 그 본사의 프랜차이즈에 대한 뭐 아이디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로열티를 제공하는 게 맞고, 그래서 뭐 몇 퍼센트를 떼가든지 뭐 이렇게 비용을 어떻게든 지출이 되겠죠. 왜냐면은 그 프랜차이즈만큼의 그 네임 밸류가 없고, 또 개인은 이제 사업을 하려면은 A부터 Z까지 다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뭐 인테리어도 그렇고 그런 재료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본사의 도움을 받는 거겠죠. 그래서 저는 이게 나쁜 본사도 있지만 어쨌든 윈윈 구조라고 봐요. 그리고 이제 또 실제로 또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근데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꼭 본인의 그 브랜드를 개발해서 하는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를 하고도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. 실제로 있고요. 네. 근데 이제 그런 이유는 뭐 본인이 좋은 자리, 좋은 입지에 열심히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면서 하면은 잘 될 수도 있을 거잖아요, 분명히. 그래서 뭐 이거는 케바케이기 때문에 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요 다큐는 이제 좀 이런 프랜차이즈 본사의 되게 나쁜 점들, 안 좋은 점들을 많이 취재를 하고 있고 실제로는 그래도 그럭저럭하게 프랜차이즈 경영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도 많을 거다. 그리고 저희 뭐 일반 직장인들 생각해 보면은 월급 뭐 한 200에서 300만 원이 제일 일반적으로 뭐 저희 20, 30대 사이에선 제일 많을 건데 사실 뭐 프랜차이즈를 뭐 저 목돈을 들여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제 뭐 200, 300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뭐 훨씬 더 벌 수도 있잖아요. 왜냐면 그리고 이제 이게 본인이 하는 만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월급 받는 사람들은 본인이 엄청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당장 월급을 많이 주거나 하진 않잖아요. 뭐 승진이 좀 빠를 수 있고 보너스를 조금 더 챙겨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뭐 대기업은 그 대기업의 연봉 구조에 따라 가지고 연봉을 받는 거고 뭐 중소기업 뭐 중견기업도 마찬가지죠. 그 연봉 구조에 따라 가지고 계약된 연봉을 받는 거고 그래서 자율권이 많지가 않습니다. 네, 프랜차이즈는 그래도 본인이 하기 나름 따라가지고 이제 소득이 들쭉날쭉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좋은 쪽으로는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안 좋은 쪽으로 뭐 최저시급도 못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이런 다큐를 보면서 참 저렇게 힘드신 분들도 있다라고 인지를 해야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잘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. 그래서 뭐 컨텐츠 하나만 보고 한쪽 면만 바라보진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언제든지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시선을 저희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. 어, 그래서 좀 보면서 드는 생각이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이 자본이 필수적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하면은 이런 사기를 당할 때 소송을 하기 위해서 뭐 변호사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도 돈이 필요하고요. 그리고 내가 돈이 더 있다면은 뭔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.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정말 냉정하잖아요, 사회는.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는
큰 보호막 쪽,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보호막은 분명히 돈이 가장 큰 위치를, 가장 큰 자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, 그래서 저희는 돈을 벌고 쓸 때 정말 최대한 잘 벌어야 되고, 뭐 버는 거는 이제 정해져 있을 거니까 뭐 이직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뭐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, 어쨌든 버는 돈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는 돈을 사용할 때도 지혜롭게 정말 잘 아껴서 가성비 있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은 저희 모두가 다 돈을 참 힘들게 벌잖아요. 근데 이 힘들게 번 만큼 이 돈을 정말 귀하고 아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 힘들게 벌었으니까 나를 위해 어 이렇게 펑펑 쓰는 것이 아니라, 힘들게 벌었으니까 이게 정말 내 값진 땀방울이고 내 시간이자 내 생명값이잖아요. 어떻게 보면은. 그래서 이거를 정말 어 사용할 때 정말 가성비 있게 나한테 정말 필요한 소비인가 아닌가 잘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저희가 그 인스타나 뭐 유튜브나 이런 분들이 이제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돈을 버는 게 결국에는 광고로 돈을 버는 거거든요. 근데 그 광고의 목적이 뭐냐면은 결국 소비자한테 어떤 물건을 사게 만드는 거잖아요. 마케팅을 통해서, 광고를 통해서 물건을 사게 만드는 건데, 그렇다는 거는 우리는 우리가 꼭 필요로 하지 않은 물건을 적절하지 않은 값에, 가성비가 안 좋게 좀 더 비싸게 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하면은 뭐 기업들의 목적이 그거잖아요. 우리에게 돈을 많이 가져가기 위한. 네.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, 우리는 항상 그 현실에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, 그래서 뭐 인스타 보고 이거 좋아 보인다, 물건 넙죽넙죽 사고, 뭐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도 싸니까 살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,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지 아닌지, 가성비가 좋은지 아닌지 정말 철저하고 치열하게 따져가지고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래서 진짜 돈 관리 잘 하시면 좋겠고요. 그리고 저는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해야지, 정말 치열하고 찌질하게 관리해야지 내가 정말 안 찌질하고 싶을 때 안 찌질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뭐 소위 말하게 짜친다고 하잖아요. 내가 뭐 돈 때문에 짜칠 만한 일이 생길 때, 내가 돈을 많이 그래도 아껴서 모아놨으면은 그런 순간 내가 안 짜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. 뭐 예를 들면은 뭐 누구 내가 좋아하는 사람 결혼식에 가서 뭐 축의금을 낸다든지, 부모님 용돈을 드린다든지, 선물을 산다든지, 뭐 주변 사람들하고 밥을 먹을 때, 뭐 식당을 갈 때 그 식당을 고르는 거에 대한 문제라든지,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, 좋아하는 사람한테 뭔가를 주고 싶다든지, 아니면 내가 어떤 가고 싶은 곳을 간다든지, 그런 중요한 뭐 여러 가지 돈을 쓸 수 있는 일들이 많을 텐데, 그런 순간에 있을 때 우리가 어 그 짜치지 않게, 왜냐면은 짜친다고 하긴 그런데 좀 정정하겠습니다. 그럴 때 어 고민하지 않게. 네.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마음이 가는 대로 그럴 때 돈을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? 근데 이제 고민하고 막 하게 되잖아요. 근데 그렇게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평소에 돈을 잘 아꼈을 때의 장점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써야 할 때 쓸 수 있는 것, 아낄 때 확실히 아끼는 것. 저는 그게 바로 돈을 잘 모아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, 저도 저를 위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. 왜냐면은 뭐 물건 같은 거는 다 있고, 사실 뭐 신발도 한 두세 켤레 있고 돌아가면서 쓰면은 살 일도 없고, 옷도 사놓은 것들 있으니까 계속 입으면 되고, 그래서 사실 뭐 더 좋은 거를 살려고 하면 살 수 있겠죠. 그리고 새 거 살려고 하면 살 수도 있을 건데, 이제 이런 것들 뭐 다 아껴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이제 필요한 사람에게 써줄 수도 있고, 또 제가 이 돈을 잘 저축해가지고 또 더 큰 자본을 만들어 가는 거겠죠. 네,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케이스는, 제가 이제 공모주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. 이거는 다음에 좀 한 번 더 얘기를 드릴 건데, 어쨌든 이 단톡방을 운영하게 된 이유도 제가 좋아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덜 받게 하고 싶어서, 그리고 이게 1,000원, 2,000원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, 그래 조금 이제 편하게 살고, 또 주변에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고 싶을 때
조금 고민을 덜 하고 덜 계산적으로 사람들한테 선행을 베풀 수 있는 또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공모주를 통해서 뭐 월에 단 몇만 원이라도 이제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게, 네, 물론 이제 그걸 어떻게 쓰느냐는 개인의 선택에 따르겠지만요. 예,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공모주 단톡방 한 20명 넘어가고 있는데, 저는 제 주변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한 100명 만들고 싶거든요. 뭐 그렇습니다. 예, 그렇게 하고 있고, 결론은 어, 참 돈은 중요하니까 잘 아껴 쓰고 잘 모아보자. 그래서 다음 컨텐츠로는 뭐 1억을 모으라는 얘기가 정말 많은데, 뭐 그 1억에 대해서 한번 뭐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순이었습니다.